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External Control of Cellular Collectives with Direct Current DC Electrical Stimulation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심가은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연구는 제가 박사 때 했던 연구에 기반한 내용이고요. 현재 저는 네덜란드에 있는 휴버트 인스티튜트에서 포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왜 External Control of Cellular Collectives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Collective Cellular Behavior가 많은 biological process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development에도, regeneration과 wound healing에도, blood vessel formation에도 모두 collective cellular behavior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collective cellular behavior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중요한 biological process들을 저희가 엔지니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으로 이 collective cellular process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저희는 electrical field가 가장 promising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electrical field는 living body에서 원래 naturally present하다고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체에서 발생되는 전류를 맨 처음으로 관측한 건 1860년대 이 두보아 레이먼드라는 과학자였고요. 이 과학자는 자기의 피부에 난 상처에 전극을 가져다 댔을 때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이 신체에 electrical current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훗날 과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봤을 때 이렇게 electrical field가 생기는 이유는 cellular layer가 있을 때 이 cellular layer에 electrical potential이 있는데 상처가 났을 때는 이게 short circuit이 되기 때문에 이 상처 자리에서 electrical current, 전류가 흘러나오고 셀들이 이에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collective cellular behavior를 electrical field로 컨트롤하려고 했던 다른 이유에는 electrotaxis라는 특정한 현상이 있는데요. electrotaxis는 셀들이 direct current, 직류 전 electrical field를 경험했을 때 directed migratory response,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electrotaxis가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디오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전류 노출 없이는 이렇게 random Brownian motion을 하던 셀들이 electrical field에 노출됐을 때는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하는 사실을 볼 수 있죠. 보통 electrical field는 이 0.5V에서 10V 정도의 magnitude의 셀들이 가장 잘 반응하고 migration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왜 electrotaxis라는 현상이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규명이 되진 않았지만 가장 strong hypothesis는 electrical field 전류가 membrane associated proteins의 distribution을 바꿔서 이렇게 한쪽으로 membrane associated proteins가 쏠리게 되면은 이게 셀에게 migratory cue를 줘서 셀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학설입니다. 이 electrotaxis는 적어도 20종류가 넘는 mammalian cell type에서 볼 수 있는 꽤나 제너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electrotaxis를 사용해서 collective behavior를 컨트롤하려는 연구는 이제 얼마 전부터 꽤 actively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4년에 출판된 연구로 이렇게 large scale MDCK monolayer를 electrical field를 사용해서 방향성이 있는 migration을 induce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ulticellular system의 migration을 electrical field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이 collective cellular behavior를 컨트롤할 수 있는 툴로 electrical field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면서 연구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 electrical field를 사용해서 collective migration을 컨트롤하는 연구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많은데요.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accelerated wound healing, 즉 상처 치료입니다. 이 이유는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다시 봉합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empty space, 상처가 난 빈자리에 주변에 있는 셀들이 모여들면서 이 wound를 heal할 수 있는 현상, 이 과정을 electrical field가 도와줄 수 있다는 관측에서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wound healing assay를 했을 때 electrical field를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wound healing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죠. 혹은 stem cell therapy도 요즘에는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engineer된 셀들을 이 주입하기 용이한 자리에 주입을 한 후 electrical field를 이용해서
정확히 저희가 원하는 자리에 셀들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electrical field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한 연구를 지금 제가 발표드릴 연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저희가 collective migration of 2D multicellular system, 즉 cellular monolayer의 migration을 electrical field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cellular collective의 migration을 조금 더 efficient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cellular collective를 optimize하고 튜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 2D multicellular system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3D multicellular system의 behavior를 저희가 직류, 전류를 사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두 주제는 2D collective system, 2D cellular monolayer collective migration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주제에서는 3D collective system의 이 behavior를 어떻게 전류가 influenc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2020년에 셀시스템에서 출판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희는 이 cellular motion, 셀들의 migration을 조금 더 dynamically 컨트롤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셀들이 얼만큼 전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얼만큼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위해서 만든 이 디바이스의 이름은 sheepdog, 이 양들을 모는 강아지처럼 이렇게 셀들의 마이그레이션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름 붙인 이 디바이스인데요. 이 디바이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recording probe과 silver chloride electrodes, 즉 이 프로브가 마이크로플루이디cs에 이 얼마큼 볼티지가 걸려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고 silver chloride electrode가 지속적으로 마이크로플루이디cs에 전류를 공급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마이크로플루이디cs는 실리콘 스탠스를 사용해서 전반적인 스트럭처를 잡아줄 거고요. 이 모든 것을 다 assemble 한 후에는 이렇게 10cm 페트리 디시에 들어가는 이렇게 작은 디바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 단면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silver chloride로 만든 에노드와 캐소드, 이 전극을 사용해서 여기 cellular monolayer 위로 전류가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든 마이크로플루이디cs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디바이스의 가장 유용한 점은 바로 2D electrical field control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전극을 두 쌍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X축과 Y축으로의 전류가 모두 공급이 됩니다. 또한 이 electrical field 전류의 magnitude를 쉽게 조정하기 위해서 MATLAB에 연결을 해서 이 오실로스코프로 이 마이크로플루이디cs에 걸린 볼티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고 저희가 이것을 높이거나 낮추고 싶을 때 MATLAB을 사용해서 전극으로 공급되는 전류의 양을 맞춰주면서 이 electrical field의 direction, 즉 방향과 magnitude가 모두 MATLAB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ellular model system으로 사용한 거는 바로 이 basal mouse keratinocyte, 즉 G 세포고요. 이 에피더멀 세포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primary 셀들이 in vivo 컨디션을 조금 더 좋은 미믹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잘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그리고 이 피부세포를 이용한 연구가 나중에 wound healing에 대해서 좀 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셀룰러 시스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험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싶었던 것은 이 cellular collective, 저희가 만든 이 cellular monolayer, 이렇게 555mm의 커다란 cellular monolayer가 얼만큼 전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고 싶었는데요. 그걸 실험을 하기 위해서 X축으로 90분, Y축으로 90분 하는 이런 90 degree turn의 전류 자극을 주어봤습니다. 만일 셀들이 이 전류를 쉽게 따라간다면 아주 이렇게 깨끗한 90도 턴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결과 저희가 생각했던 것대로 셀들이 꽤나 전류 자극 방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X축에서 Y축으로 전류의 방향을 바꾼 순간 셀들 역시 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
electrical cue, 이 작은 짧은 X축과 Y축 전류 자극을 이용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복잡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였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다이어그램에서 보실 수 있으다시피 저희는 X축으로 30초, Y축으로 30초 하는 이 전류 자극, 짧은 전류 자극을 사용해서 셀들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합한 45도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결과 셀들이 이 짧은 전류 자극에 합친 이 directionality를 가지고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셀들이 전류 자극을 통해서 이 셀들의 마이그레이션을 저희가 꽤나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셀들이 원형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직선 거리가 아닌 원형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위해서 약 8시간 동안 원형을 그리는 전류 자극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셀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디바이스를 가지고 셀들이 전류의 방향성 그리고 전류의 magnitude에 꽤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에 맞춰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accelerated wound healing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두 티슈는 아무런 전류 자극을 주지 않았고 밑에 있는 티슈는 이 가운데로 electrical field가 모이도록 전류 자극을 주어봤습니다. 그 결과 electrical stimulation을 사용한 티슈가 훨씬 wound healing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알아낸 이 electrotaxis와 이런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accelerated wound healing을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는 연구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서는 저희가 이 2D multicellular 시스템을 직류 전류로 컨트롤하기라는 주제에서 저희는 이 셀룰러 커넥티브즈를 efficient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바이오리액터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셀들이 electrical field의 변화에 꽤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시간인데요. 이제 셀들이 electrical stimulation에 반응을 잘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마이그레이션을 조금 더 efficient하게 튜닝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021년에 이제 PNAS에 출판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서 저희는 connectivity of the system, 이 시스템이 얼만큼 coherent하고 coordinated 되어 있는지가 이 전반적인 셀룰러 시스템의 마이그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이 연구 주제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커넥티비티, 크라우드의 커넥티비티, 즉 인디비주얼이 얼만큼 네이버와 잘 연결되어 있는지가 많은 연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스터링 플럭 마이그레이션에서도 이 각각 인디비주얼 새 간의 커플링이 얼만큼 이 전반적인 플럭의 마이그레이션에 영향을 주는지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더 바이올로지 쪽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이 셀 간의 junction, 셀 간의 adhesion에 따라서 이 얼만큼 전반적인 셀룰러 크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이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 간의 커플링이 얼만큼 강한지가 이 전반적인 크라우드를 어떻게 이펙트할지라는 주제로 저희는 연구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질문은 셀룰러 크라우드의 커넥티비티 혹은 코오디네이션이 이 전반적인 셀룰러 커넥티브 엘렉트로탁시스를 어떻게 어펙트를 할지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머더 시스템은 이전 연구와 동일한 마스 케라틴 사이트인데요. 이 마스 케라틴 사이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이 multiple calcium level에서 컨트롤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high, medium, low calcium에서도 셀들의 컬처가 모두 잘 되는데요. 이 multiple calcium을 이용하는 것이 저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이 calcium의 레벨을 컨트롤함으로써 저희가 이 cadherin 레벨을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immunostaining 이미지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culture 레벨의 칼슘이 높을수록 이 cation junction, 즉 cell-cell adhesion이 훨씬 더 강하고 stable하게 express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cation 레벨의 차이는 이 migration에서도 나중에 이 cation junction과 adhesion의 영향력은 이 migration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셀들이 어느 쪽 방향,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를 이 이미지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high calcium monolayer 보시면 아시겠지만 individual 셀이 훨씬 네이버들과 coordinated 된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렇게 커다란 도메인으로 움직이지 개개인으로 움직이진 않는데요. 칼슘 레벨이 적은 경우, 즉 central adhesion이 낮은 경우에는 셀들이 훨씬 uncoordinated 되고 individual한 무브먼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가설은 culture의 칼슘 레벨을 높이면은 central adhesion이 높아지고, 그렇다면 시스템이 더욱더 collective해지고, 즉 individual 셀들이 네이버들과 훨씬 coordinated 된 무브먼트를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가지는 궁금증은 셀들이 컨트롤하기 더 쉬울지 혹은 어려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keratinocyte monolayer를 다양한 칼슘 레벨에서 컬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high, medium, low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칼슘 레벨에서 저희가 컬처를 해봤고, 저희가 이렇게 컬처한 모노레이어들을 2V의 electrical field에 노출을 했을 때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칼슘 레벨이 낮아질수록 확실히 스피드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비디오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카이모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그래서 시간이 지금 이 Y축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시간이 경과하는 카이모그래프, 즉 매 한 줄이 지금 한 타임 포인트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이모그래프를 이용해서 봤을 때 확연히 칼슘이 낮으면 낮을수록 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아까 내렸던 이 가설에서 마지막 부분을 완성을 해보자면, culture 레벨의 칼슘 레벨이 높으면 cell adhesion이 높아지고, 그렇다면은 시스템이 더욱더 collective해지고, 그러면 collective한 시스템은 컨트롤하기 더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봤던 이러한 collectivity, 셀들이 네이버와 가지고 있는 coordination이 정말 cell adhesion 때문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collective migration을 영향해주는 가장 큰 팩터가 과연 cell adhesion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거는 ecaterin antibody DECMA였습니다. 이 DECMA antibodi를 넣으면은 왼쪽 다이어그램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ecaterin junction formation이 원활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DECMA를 사용하면은 ecaterin adhesion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DECMA를 넣어서 cell adhesion이 낮은 시스템은 아까와는 다르게 더 less collective 할 거고, 그렇다면은 이 시스템이 컨트롤하기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실험을 해서 결과를 확인한 결과, 확실히 데크마를 넣어서 cell adhesion을 막았을 때 셀들의 마이그레이션이 훨씬 빨라진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카이모그래프로 이용해서 다시 한번 비교를 드리자면, 이 위에는 데크마를 넣지 않았을 때, 즉 cell adhesion을 disturb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는 cell adhesion을 disturb를 했을 때 확실히 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싶었던 거는 데크마 말고 조금 더 인공적인 방법으로 이 셀들의 마이그레이션을 튜닝할 수 있을지를 보고 싶어서 저희가 사용했던 calcium chelator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caterin junction이 있는 이미 established 된 cellular collective에 BAPTA라는 calcium chelator, 즉 이 칼슘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을 넣어서 이렇게 ecaterin junction을 저희가 인공적으로 약화시켰을 때, 그렇다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데크마처럼 이 마이그레이션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을 때 원래는 이렇게 느리게 이동을 하던 high calcium cellular connective를 BAPTA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칼슘을 remove 했을 때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훨씬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엔타이바디를 사용해도 힐레이터를 사용해도 모두 cell adhesion만 저희가 낮출 수 있다면 마이그레이션 스피드를 확실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것은 셀 adhesion이 cellular connectivity를 확실히 영향을 준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cellular adhesion을 저희가 줄일 수 있다면, 인공적인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면 cellular connectiv의 migration을 저희가 훨씬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3D multicellular 시스템의 3D 시스템이 직류 electrical stimulation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 반응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2024년 올해 초에 이제 Nature Communications에 출판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건 저희가 그동안 2D cellular monolayer로는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이 전류에 대한 반응 혹은 이 migratory response 같은 것을 저희가 3D 시스템에서도 볼 수 있을지가 저에겐 가장 궁금한 점이었어요.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맨 처음 저희는 이 3D structure 역시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2D monolayer에서 봤던 것처럼 electrical field에 노출이 되면은 migrate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19년에 발표된 이 페이퍼에서 Nature Journal에 있는 glioblastoma spheroid들이 저희가 사용한 것과 비슷한 magnitude의 electrical field에 노출이 됐을 때 이렇게 전류의 방향대로 이동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럼 저희도 이제 3D 시스템을 사용해서 migratory response를 한번 관측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머저 시스템은 luminized MDCK spheroid였는데요. 저희가 봤던 이 싱글 MDCK드 셀들을 하이드로젠에 넣어서 컬처를 하면은 이렇게 속이 빈 spherical structure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uminized 안에 속이 빈 스피어들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이미징을 할 때는 이렇게 confocal 혹은 phase 이미징을 통해서 이미징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여드릴 이미지는 보통 이렇게 단면 이미지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experimental 셋업은 저희가 맨 처음 두 프로젝트에서 썼던 experimental 셋업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요.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sheepdog 디바이스의 cellular monolayer 대신에 이 하이드로젤 안에 있는 MDCK 시스트들을 사용했던 점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MDCK 시스트들을 electrical stimulation에 노출을 시켰을 때 이제 이들이 어떻게 migration을 할지 기대를 하면서 stimulation을 시작을 했는데 migration을 하기보다는 이 structure 자체가 물풍선처럼 이렇게 inflate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물이 유입돼서 이렇게 structure가 inflate 된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 이러한 실험을 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은 매일 먼저 이제 characterization을 해보자. 그래서 characterization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한 거는 electrical field의 이 magnitude, 즉 더 센 전류를 흘리면은 이 response가 달라질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electrical stimulation을 low, medium, high를 사용해서 이 볼륨이 inflation이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이 전류의 magnitude가 점점 높아질수록 inflation speed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록색에서 빨간색,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점점 inflation rate, 이 슬로프가 점점 스티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electrical stimulation을 껐을 때 다시 여기서 스티뮬레이션을 끈 순간 다시 셀들 스트럭처가 천천히 디플레이트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밌다고 가장 인트레스팅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들은 바로 이 high electrical stimulation, 이 파란색 선인데요. 이 파란색 선, 이 high electrical field에 노출된 스트럭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트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다시 훅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low와 medium electrical current가 이렇게 continuously inflate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high electrical field에 노출된 structure는 이렇게 빠르게 inflate를 하다가 중간에 deflate를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inflation response가 electrical field magnitude, 즉 이 전류의 magnitude에 따라서 조절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
이제 이 메커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했는데요. 저의 하이포테시스는 electrical stimulation이 이 electrochemical gradient를 만들어서 osmosis를 통해서 이 sphere structure 안으로 더 물이 많이 들어가서 inflate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셀들의 proliferation과 이 growth에 맞게 점점 inflate를 하던 structure가 electrical stimulation을 가했을 때는 이 빈 lumen, 이 빈 공간 안으로 이온들이 이온 concentration이 훨씬 많아지면서 이 high ion concentration을 이 accommodate 하기 위해서 물 역시 유입돼서 이렇게 structure가 inflate 한다는 것이 저의 hypothesis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아이온 트랜스포트를 해줄 아이온 채널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basal surface와 apical surface에 있는 아이온 채널들이 electrical stimulation을 인해서 활동이 활성화돼서 이 안에 속의 빈 공간으로 이온을 더욱더 많이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chemical inhibitor를 사용해서 이 individual ion channel functionality를 저희가 disrupt 한다면은 아까 같은 inflation을 보지 않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아이온 채널의 functionality에 하나하나씩 inhibit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inhibit 한 채널은 바로 이 NAK-ATPase, 소디움 포타시움 채널을 저희가 inhibitor를 사용해서 disrupt를 시켰을 때 이 같은 magnitude에 노출된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inhibit된 structure들은 훨씬 inflation이 적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아이온 채널을 inhibit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NKCC라는 sodium chloride co-transporter를 inhibit 했을 때도 inflation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apical surface에 있는 이 CFTR, 이 chloride 채널을 inhibit 했을 때도 inflation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아이온 채널의 functionality가 electroinflation을 electroinflation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으니 아까 봤던 저희가 이 high electric current에 노출된 이 rupture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는 이 rupture가 mechanical failure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 물풍선처럼 이 속 안에 빈 공간에 있는 물이 점점 많이 들어오면서 pressure가 점점 buildup이 되는데 이 셀들이 이 pressure buildup을 accommodate 하지 못하고 이 부서지면서 rupture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structure에서 pressure vessel 이렇게 단단하게 pressure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cellular composition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는데 바로 ectomyosin network였습니다. 이 immunostaining 이미지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에펙틴을 이 apical lumen 주변에 바로 아주 강한 ectomyosin network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luminal pressure가 점점 높아지면은 이 ectomyosin network가 견뎌내야 되는 스트레스가 훨씬 많겠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ectomyosin network을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다면 셀들이 더 이상 rupture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ectomyosin contractility를 inhibit 할 수 있는 blebbistatin 혹은 Y compound를 사용해서 이 pressure, 이 ectomyosin contractility를 낮추면은 이 inflation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이 실험 결과는 꽤나 promising 했고요. 이 빨간색 선이 기준선일 때 같은 electric current를 사용했지만 이 ectomyosin contractility를 inhibit한 structure들은 훨씬 많이 inflate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디오를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기준값. 그래서 이 median electrical field를 사용한 electrical stimulation이고요. 이 밑에는 같은 electrical stimulation을 사용을 했지만 blebbistatin으로 트리트먼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크게 이 pressure를 훨씬 잘 accommodate 할 수 있는 inflation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inflation과 deflation이라는 이 현상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런 inflation과 deflation이 development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mouse embryo가 inflation과 deflation을 거듭하면서
이 셀 정신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디벨롭을 한다는 것, 혹은 이 히드라가 새로운 머리를 만들어낼 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머리가 어디로 갈지를 정한다는 것 등 이렇게 디벨롭먼트에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MDCK 시스트가 아닌 좀 더 디벨롭멘털리 중요한 스트럭처에서 이 일렉트로 인플레이션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이 머더 시스템은 마우스 인테스티널 오르가노이드, 이 쥐의 소장에서 채취한 이 오르가노이드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스트럭처 역시 저희가 아까 실험했던 아이언 채널 중에 하나인 CFTR, 이 클로라이드 채널을 익스프레스를 하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 역시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에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 이 마우스 인테스티널 오르가노이드 역시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함으로써 반응을 하고, 저희가 아까 봤던 MDCK 시스트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 CFTR 인히비션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는 이 아이언 채널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 루미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또 다른 재밌는 피노미넌은 바로 이 structural asymmetry였습니다. 저희가 이 MDCK 시스트를 electrically stimulate 했을 때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field direction에 따라서 structural asymmetry, 한쪽은 가늘어지고 한쪽은 이 두꺼워지는 이런 structural asymmetry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항상 field line을 따라서 이런 thinning과 thickening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electrical field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때 항상 왼쪽이 이렇게 가늘어지고 오른쪽은 이렇게 두꺼워지고, 그리고 이 셀 자체도 어느 정도 이 선을 따라서 마이그레이트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electrical field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이 electrical field가 이 스피어를 감싸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대로 진행되는 electrical field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저희가 셀들을 트래킹했을 때 나타나는 셀들의 무브먼트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셀들이 3D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이 2D 셀러 시스템들처럼 이 3D에서도 이 셀들이 electrical field의 방향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그레이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텐데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셀들이 electrical field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때 오른쪽이 두꺼워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PI3K라는 카이네이즈를 인히비트하면은 이 마이그레이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히비션 PI3K로 마이그레이션 방향을 바꿨다면은 electrical field가 electrical field의 반대 방향으로 thickening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실험 결과는 역시 마이그레이션 방향을 바꾸면 이런 structural asymmetry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비스타틴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는 이러한 asymmetry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미루어 보아 저희가 보는 이런 structural asymmetry는 3D migration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D electrical stimulation을 했을 때는 inflation과 migration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프로젝트까지 설명을 드림으로써 제 발표는 어느 정도 마쳤는데요. 이 External Control of Cellular Collectives with DC Stimulation 이라는 커다란 주제에서 저희가 이제 관측한 바는 electrical field를 이용해서 cellular collective를 다이나믹하게 스티어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cell adhesion을 이용해서 cellular collective의 전반적인 controllability를 바꿀 수 있다는 것, 3D 시스템에서는 이제 새로운 migration과 더불어 새로운 inflation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저희가 사용했던 이 Keratin Site나 MDCK가 아니라 조금 더 complicated developmental system에도 볼 수 있는 좀 general한 response라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 박사 때 저와 함께 연구를 해줬던 저희 담당 교수님 그리고 다른 많은 랩메이트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